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해가지고 통증 분과 인증이 자격증까지 가진 통증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 대상포진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포진 어떤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 하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대상포진을 할 때 약물치료 위주로 했었고, 약물치료는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과를 가든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최근 이제 점점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주사 치료를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하기를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포진 주사는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분께 받으시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상포진을 진료하는 전문 과목들은 많아요. 뭐 제가 속한 마취통증의학과도 그렇고, 피부과, 신경과, 내과, 뭐 요즘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진료를 하십니다. 일단은 뭐 예전에는 약물치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피부과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대상포진을 제일 잘 볼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상포진 자체는 신경병인데 어차피 약을 쓰는 게 대부분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피부는 당연히 피부과 선생님께서 제일 잘 보시니까 피부과 선생님들이 대상포진의 최강자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초기부터 교감신경 차단술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권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사는 위험하고, 이 위험한 주사를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 신경 차단술을 가장 잘하는 과가 마취통증의학과예요. 전신의 신경 차단술을 가장 잘하고 뭐 위험한 케이스가 있거나 어려운 케이스가 있으면은 다른 과에서 저희 과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자, 왜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모여 있는 데가 따로 있어요. 목하고 등하고 그 다음에 허리에 모여 있는데요. 목에 지금 그림을 보면 아시지만 바늘이 꽤 깊숙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동맥도 있고 다른 혈관도 있고 다른 구조도 많고 신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바늘이 들어가면서 다른 구조들을 건드리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가서 딱딱하지만 정확하게 약을 뿌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데 뿌려버리면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등 쪽에 교감신경에 주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또 폐 구멍이 뚫리는 기흉의 발생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되게 위험한 주사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있는 교감신경에 주사를 하는 허리 교감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살집이 있거나 좀 덩치가 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바늘이 아무래도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좀 살집이 있고 이러면 배가 두껍고 이러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허리에 신경 차단술, 교감신경 차단술을 할 때는 13cm짜리 바늘을 쓰거든요. 근데 저도 그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 13cm짜리 바늘이 다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만큼 덩치가 큰 분들께는 깊게 들어가야 된다. 바늘이 들어가면서 콩팥도 피해야 되고 갈비뼈도 피해야 되고 뭐 다른 혈관도 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경이 손상이 되거나 마비가 되거나 출혈이 되거나 신장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감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프니까 덜 아프게 하는 체성신경 차단술도 할 수 있는데, 체성신경 차단술도 뭐 다른 과에서도 하시지만 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제일 잘하기는 하죠. 부작용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상포진을 내가 봅니다 라고 명시한 통증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해가지고 통증 분과 인증이 자격증까지 가진 통증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 대상포진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저희 이제 마취 통증의학과라는 데가 마취를 주로 배우고 통증을 조금만 배우고 이제 전문의가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라고 해도 같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데 통증의 실력은 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좀 증명해낼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따는 통증분과 인증이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까지 따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증 시술이나 진료에 대한 경험이 기준치 이상으로 쌓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을 하기 전에 우리 동네에 어떤 분들이 이제 통증분과 인증이 선생님인지 한번 미리 인터넷에서 서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통증분과 인증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내 가족이 언젠가는 대상포진에 걸리면 그분께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가장 좋은 전문의 선생님께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대상포진이 생기면은 일단 골든타임 72시간, 수포가 생긴 지 72시간 안에 무조건 항바이러스제가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칭을 해가지고 통증분과 인증이 선생님 우리 동네에 가까운 분 한 분 이제 서칭을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내 가족이 대상포진에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분께 이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좀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하루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대상포진은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루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선생님께 당장 못 가게 되면은 당장 집 가까운 뭐 내과, 가정의학과, 뭐 신경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아무래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방문하셔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데 방문하셔가지고 항바이러스제부터 몸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포진은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 대상포진 시리즈들도 이제 유튜브 의학 채널 비욘드에서 제가 이제 풀버전 방송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버전 방송의 링크도 이 영상의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 롱폼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3번 롱폼, 화, 목, 토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